네, 안녕하세요. 골수에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기업들이 줄줄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하고 또 9월 소매 판매도 호조를 보이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은행들이 탄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 변동성이 살짝 있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 장 초반 3차선 아래에서 아래까지 밀려났다가 다시 바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0.22% 약보합권에서 3,00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3차선 아래에서는 개인의 매수세가 받쳐주는 양상입니다. 현재 개인 4,700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지난주에 시장을 견인했던 기관이 오늘 4천억 원 이상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잠시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바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현재 0.5% 상승 탄력을 조금 더 확대하면서 995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도 개인의 매수세가 이끌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주도주는 영상 콘텐츠 엔터 관련주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후발주자로 주목받았던 넷플릭스 드라마 마이네임이 공개 후 흥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작사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오늘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여기에 디즈니 플러스가 다음 달 국내에 출시 서비스를 앞두고 있어서 이 관련한 기대감도 함께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엔터주 내에서는 SM이 홀로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함께 살펴보시고요. 또 원자재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철금속들의 가격이 돌아가면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특히 구리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 반도체주들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다시 한번 7만 원 아래에서 움직이면서 현재가 69,900원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 넘는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지난주에 좀 강하게 반등을 해준 만큼 코스피는 오늘 살짝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종목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나 매수 시점이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 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활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3천선은 지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뭐 제일 심리적으로 봤을 때 앞에 3자냐, 네. 2자냐가 이제 사람들 투자 심리에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코스닥도 지금은 1000포인트를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이게 넘어갈 것이냐, 안 넘어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아침에 뭐 중국장 개장 전에 뭐 10시 전까지만 흐름만 봤을 때에는 뭐 양대 시장이 둘 다 빠졌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수급도 뭐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의 좀 수급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장 자체가 뭐 지난주에는 워낙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좀 매일매일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지만은 또 쉽게 또 그러지는 않아요. 오늘 뭐 코스닥에서는 좀 컨텐츠나 이런 것들 좀 강세를 보이면서 뭐 지수 자체는 좋지만은 뭐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반반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상승과 하락이 좀 반반씩 나눠져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미국 증시도 반등을 좀 좋게 해줬고요. 반등 좋게 하면서 뭐 나왔던 뉴스는
뭐 소매 판매가 하락할 것 같았지만은 뭐 0.7%나 이제 강하게 나오면서 뭐 경제가 뭐 둔화된다 이런 이슈를 좀 접어두면서 좀 올라왔었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은 이유는 오히려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대체적으로 좀 약하거든요.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전자제품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뭐 전체적으로 지금 보이시는 뭐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전자제품, 뭐 삼성이랑 LG가 사실 거의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 판매가 왜 안 팔리냐면은 주문은 잘 들어오는데 이 주문이 지금 미국까지 도착은 했지만은 미국에서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는 물량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네. 거기에 이제 LG전자도 많이 포함이 좀 되어 있고 삼성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물량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실적이 뭐 주문은 들어와서 물건은 나갔지만은 아직까지는 재무제표상 매출에 발생시키지 못하고 재고로만 좀 축적이 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3분기보다는 좀 4분기 쪽으로 실적이 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적 시즌 전에는 뭐 굳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 흐름이다라고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금 판매 부진이 뭔가 다른 악재가 있어서 뭐 경제가 뭐 둔화된다 이런 이슈가 아니고 물건이 지금 제때 못 들어가고 있는 것 때문에 3분기에 발생해야 할 실적이 뭐 4분기라든지 내년 1분기에 좀 반영될 가능성 때문에 반등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가장 느린 게 LG전자예요. 네. 삼성전자랑 뭐 현대차 이런 것들은 시가총액 뭐 맨 위에 있으니까 뭔가 대표적으로 수급만 돌아와도 반등이 좀 나오겠지만은 LG전자는 사실 뭔가 딱 마땅한 호재가 있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잘 안 올라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 LG전자만 올라가면은 이 공급망도 좀 풀려가면서 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던 이 공급망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원만하게 다 풀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오늘 장도 뭐 업종별로 또 본다라고 하면은 컨텐츠나 게임주들 특히 강하고요. 특히 뭐 컨텐츠는 뭐 지난번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 나오고 나서 한국에서는 컨텐츠를 올렸다라고 하면은 뭐 일단 뭐 차트의 순위는 매기는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마이네임도 4위 올라가 있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갯마을 차차차도 7위에 지금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감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의 콘텐츠가 일단 나오면은 일단 흥행을 좀 한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OTT에서 좀 강세가 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디즈니 플러스는 뭐 작년 입된 지부터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또지니 할 정도로 이 관련주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네. 디즈니 관련주들이 오르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넷플릭스처럼 콘텐츠들이 올라오면은 또 순위에 매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뭐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은 뭐 지금 당장 이렇게 흥행했을 때 뭐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내려왔을 때 접근 한번 해보시면은 뭐 중기적인 접근으로서는 뭐 하나에 볼 수 있는 이제 큰 업종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장도 뭐 하루 이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3, 4일 동안 오르면은 뭐 하루 이틀 또 차익 실현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내가 차익 실현은 못 하더라도 많이 빠졌을 때 사는 사람들은 차익 실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장세 보지 말고 주간적으로 봐가지고 이번 주에는 뭐가 좋았고 이번 주에는 분위기가 어땠고 이번 주에 어떤 업종 이렇게 뭐 하루하루 보지 말고 주간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같은 좀 변동성 많고 이런 데서 조금 더 쉽게 대응 가능하시니까요. 뭐 일희일비라고 하죠. 그러지 말고 주간별로 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 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반도체주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이 살짝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둔화 우려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드렸는데 사실 뭐 수요는 견조하지만 물류나 유통, 공급망 문제 때문에 이 3분기 실적이 4분기로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도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오늘 가장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콘텐츠주인데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큰 산업으로서 좀 긍정적인 전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정 시 매수해서 중기적으로 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전략을 들어봤으니까요. 매매 전략 세우실 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수의 픽 종목 리뷰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한세실업입니다. 의류주인데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8월부터 좀 흐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이 종목은 뭐 우리나라의 위드 코로나보다 동남아시아 위드 코로나가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네. 이제 그때 말씀드릴 때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물론 뭐 시간이 뭐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뭐 한 달 정도의 좀 시간이 좀 걸렸지만은 그래도 좀 최악에서 벗어나면서 좀 주가 반등
반등 잘 나오는 이 시기를 좀 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그때 우리가 접근했을 때에도 최악에서 벗어난 것들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데 굳이 뭐 지금 당장 좋은 게 아니어도 뭔가 지금 최악이었던 것도 돌아갔을 때 사면은 수익이 난다라는 걸 좀 보여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좀 보면서 다른 종목들도 매수할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은 최악에서 좀 벗어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뭔가 두 가지의 기대감 중에 한 가지의 기대감 충족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정리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실적이 예상만큼 안 올라오면 또 빠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뭐 주가 보면은 한 25,000원 이상대만 좀 지켜주면은 홀딩 하시고 25,0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뭐 잔량까지 차익 실현하는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5,000원 지지되면 보유 전략, 그리고 이탈이 되면 좀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흐름 보시면서 잘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주 눌러보시면 매일매일 그날짜 골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10월 18일 골수의 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문자 참여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5번 종목이고요. 컴으로 시작하는 3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컴으로 시작하는 게 많지 않죠? 네, 컴으로 시작하는 게 2개 있네요. 두 개 있나요? 네, 3글자 종목은 이거 하나 있으니까 네네. 예, 좀 찾으시면 금방 나올 것 같고요. 네. 오늘 종목 일단 뭐 가격대부터 바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뭐 가격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현재 10만 원, 이제 현재 좀 11만 원 넘어가는 오늘 그 모 회사가 갑자기 뭐 20%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이 회사도 한 9시 한 반 넘어가면서 이제 오늘 한 10% 넘는 흐름이 좀 나왔어요. 근데 뭐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가격이 좀 올랐지만은 네.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정말 아직 조금밖에 못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많이 올랐다고 해서 뭐 중간에 뭐 포기하지 마시고 이따 가격 전략 들어보시면은 충분히 매수할 때 나오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예전에는 네. 원래 이 종목이 게임주의 대장이었습니다. 대장이었어요? 코스닥에서. 예, 코스닥 시장에서 대장이었는데 네네. 갑자기 이제 밑에서 위메이드라는 친구가 올라오고 갑자기 새로운 데서 카카오 게임즈라는 친구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여기저기 밀려가지고 뭐 코스닥 총 순위로는 40위까지 지금 많이 밀려 있는데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 이따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 텐데 차트 보면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정말 많이 내려왔고 정말 올라오지도 않고 계속 내려와서 제가 예전에 종목 상담 해드릴 때 지금 접근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여러 번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근데 요즘 흐름상 위메이드가 올라갔던 게임의 그 게임주들의 케이스를 봤을 때 네.
게임주를 다시 봐도 되겠나라고 생각이 들 때쯤 어제 프로그램에서 나오더라고요. 가지고 오늘 가지고 나왔고, 그래서 일단 오늘 뭐 많이 좀 참여해가지고 좀 많이 받으시면은 뭐 오늘 뭐 오르기 전에 샀으니까 좋을 것 같고, 그 많이 오르는 이유, 게임주들이 많이 오르는 게 좀 궁금했을 거예요. 뭐 위메이드가 특히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시가총액이 지금 4조가 지금 육박을 하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게임하면서 돈 벌자였거든요. 게임을 하면서 뭐 NFT 같은 네. 뭐 코인 같은 것들 채굴을 해가지고 이거를 게임 회사 내에 있는 데에서 코인을 거래를 하고 이제 이러면서 게임하면서 돈을 버자라는 걸로 위미드가 성공을 좀 했는데,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게임 회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코인 거래소가 있는 회사를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 회사도 좀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코인원이라는 회사의 또 지분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별개로는 뭐 위직 스튜디오에서 이제 메타버스까지도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NFT 관련해서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시너지가 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또 이 회사의 모회사가 또 이 시너지를 기대해서 오늘 미리 20% 올라왔거든요. 네. 같이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고, 또 그 모회사도 이번에 이름을 좀 바꾼다라고 합니다. 컴땡땡 홀딩스로 바꾼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네임 밸류도 좀 높아질 수 있어가지고요. 뭐 오늘을 기점으로 오늘 당장 올라서 지금 당장 매수 버튼을 누를 수는 없겠지만은 뭐 지금 전체적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싼 구간이니까 일단 가격 전략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컴으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컴으로 시작하는 게임주다라고 하시면 다들 아실 수 있는 그런 네. 종목이고요. 최근에는 게임주들이 굉장히 희비가 엇갈렸는데 굉장히 안 좋았던 종목 중 하나죠. 최근에 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게임주들이 원래 유료화 결제 관련 게임주들 이렇게 3엔 게임사들은 좋았지만은 네네. 이제 그때 안 좋았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는 또 반대로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이 자회사들의 구성에 따라서 올라갈 종목과 안 올라갈 종목이 가려지니까 이것도 이따 가격 전략 때 부연적으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또 게임주들이 블록체인, 코인 관련 모멘텀으로 많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슈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추세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힌트 여기까지 기업 설명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잠시 후 2차 힌트에서는 제가 이름 힌트를 또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께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들어봤고 이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문자는 850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ST팜 매수가가 11만 8,500원에 비중 20%, 급락 후에 오르지 않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ST팜 오늘 8만 4,4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많이 하락하고 나서 최근 들어서는 계속 이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분은 좀 손실이 있으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하락한 시기의 이슈를 보면은 백신주들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때죠. 백신주들은 조금 떨어지고 뭐 이런 치료제 관련돼서 뭐 머크사의 알약과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올 때 반대로 이런 종목들은 떨어졌습니다. 뭐 mRNA 관련주다, 뭐 백신 관련주다라고 했던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안 좋았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뭐 접종 완료율이 뭐 70% 내외까지 이제 뭐 거의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백신주들이 이제 사실 뭐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국내에서 뭐 mRNA 기술로 뭐 새로운 백신을 개발했다라는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뭔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말고 아예 뭐 개별 회사에서 다른 걸로 또 이슈가 돼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백신 관련주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모멘텀을 좀 잃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응은 좀 반등 시 매도 전략을 일단 기초적으로 좀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모멘텀이 상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이 저점 지지선을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좀 깔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 한 95,000원 정도에서 10만 원 사이가 10만 원 좀 내외에서 좀 올라오면은 정리하고 10만 원 내외에서 혹시나 새로운 이슈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잔량으로는 조금 더 높이 봐도 되지만은 새로운 이슈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10만 원대에서 다시 저항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10만 원쯤 오면은 10만 원 좀 안 될 때쯤에는 한 절반 정도라도 정리 좀 하면서 보시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꼭 mRNA 관련주, 백신 관련주로 움직이는 흐름인지 별개로 또 다른 게 붙는지를 좀 먼저 체크하시고요. 별개로 붙는 것이 않는 한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전략 안에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95,000원에서 10만 원 정도 가격대 잡아드렸고요. 이 부분까지 회복이 됐을 때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26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매수가 10만 500원에 비중 7%,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 큽니다.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12만 1,000원, 올 4월 달에 좀 찍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좀 밀리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는 8만 6,400원 기록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금융주들 좀 움직임이 이 종목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른 금융주들에 비해서 이 한국 네. 금융지주는 좀 더 빠졌어요. 왜 많이 빠졌냐면은 그 전에 좀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다른 금융지주들이랑 차이점이 뭐냐라고 봤을 때 수익 구조입니다. 수익 구조가 좀 다르고, 이 회사의 수익 구조는 뭐 다른 데에서는 뭐 자기 자본으로 뭐 주식을 해가지고, 아니 주식이 아니라 금융 상품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린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브로커리지 이익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예대 마진을 챙긴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 회사의 가장 큰 수익 구조는 IPO입니다. 그러니까 IPO뿐만 아니라 이 IB 업무라고 투자은행 업무인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직관적인 건 IPO입니다. 그때 4월달, 5월달에 가장 많이 3, 4, 5월달에 많이 올랐던 이유는, 그때 우리나라가 IPO만 뭐 나왔다라고 하면은 따상 갈 거냐, 따상상을 갈 거냐, 이제 이 얘기로 한참 뭐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거든요. 네. 이제 그때 대부분의 주관사가 또 이 한국금융지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의 어플이 맨날 다운이 돼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던 그 시기인데, 그때가 정점이었고, 지금은 이제 IPO가 예전만큼 또 흥하지는 않는 것 같고, 또 이 주관사가 또 다른 이번에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이 회사가 주관사로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가지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가는 좀 약해져 있고, 그래도 전반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지수랑은 좀 같이 움직이거든요. 금융주는 어쩔 수 없이. 지수가 좀 올라올 때는 이 종목 좀 같이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융사들은 배당도 좀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 뭐 비중이 다행히 많지는 않으셔가지고요. 뭐 여기다가 뭐 추가 매수한다거나 그러진 마시고, 앞으로 나올 뭐 배당 같은 거만 좀 챙기시고, 그 다음에 지수 반등 나올 때 좀 올라오는 상승분 좀 챙겨가지고요. 매수가보다 조금 안 되더라도 내가 배당까지 받아 연말 넘어서 내년 초에 배당 받고까지 해서 좀 본전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그때까지 좀 기다려봐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까지 오래 가져갈 생각이 없었다, 다른 걸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한 9만 원 내외에서 정리하셔가지고 다른 데서 많이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IPO 모멘텀이 가장 좀 핵심이었기 때문에 IPO 시장이 가장 열풍이었을 때 그때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지금은 좀 힘이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보유 가능하시다면 배당 받으시고 나서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면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고요.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한 9만 원 내외에서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는 314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인터넷 매수가 7,049원에 비중 8%,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줌 인터넷 오늘 5,09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네이버 카카오 규제 이슈가 나왔을 때 플랫폼주들이 함께 하락하면서 그때 좀 낙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또 저점 부근인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네, 이 종목은 그 기술적 패턴의 아주 전형적인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한 가지 그냥 대놓고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드리면은 추매도 아니고 손절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근거를 좀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주가가 좋을 때는 거래도 활발하고 사람들이 많이 서칭도 하고 사람들이 막 매수를 해가지고 거래량이 듬뿍듬뿍 오를 때에는 잘 갑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잠깐 인기가 사들어들면은 언제 그랬냐는데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해버려요. 예전에 막 주가 거래 잘 될 때는 막 4천만 주, 막 3천만 주, 5천만 주씩 나오다가 지금은 3만 주 나옵니다.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많이 갈려버리는데, 이런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은 뭔가 작은 소스 뉴스 하나만 나오면은 그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손절하기에는 조금 아쉽고요. 추매는 또 왜 안 되냐면은 그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시기를 위해서 돈을 더 넣는다 하지, 이것보다는 이 종목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뭔가 뉴스 나오면 또 급등 한번
하루 이틀짜리 급등하면 반짝 나올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승부를 봐야 될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차트를 보면은 한 8,000원에서 8,500원까지는 거래가 많게 잘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것도 전 저점까지 왔잖아요. 이런 데에서는 보통 패턴이 이런 데에서 조금 좀 이게 횡보 해주다가 갑자기 어느 때 갑자기 뜬금없이 급등이 나와가지고 한 7,000원 이렇게 회복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 횡보가 거래가 없어버리면은 진짜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3개월 걸릴지 6개월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또 한 번은 갑자기 또 급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손실이 많이 커져버린 상황에서 손절까지 할 필요는 없으시니까 지금은 추매도 손절도 아니고요. 시간만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가 나오고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하진 마시고요. 하지만 또 이 이슈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까지에는 좀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시간 투자하는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421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QNC 매수가 24,450원에 비중 20%, TSMC의 증설 수혜를 받아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 소재주인데 지난주에 TSMC가 호실적도 발표하고 또 설비 투자 확대 소식 발표를 하면서 관련 수혜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23,800원 정도, 매수가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할까요? 네, 근데 가장 제가 우려되는 거는 매수가 회복되면 매도하실까 봐. 그게 이제 가장 걱정이 좀 됩니다. 그게 왜 걱정이 되냐면은 주식 투자라는 게 내가 샀다가 떨어지면 매수가 회복하고 버리고 내가 샀다가 오르면 바로 버리고 이게 가장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올라가는 종목을 좀 최대한 좀 두는 게 낫고 떨어질 때 일단 좀 팔았다가 좀 더 떨어지면 다시 사는 이런 전략이 오히려 더 낫지. 사실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빠지면은 일단 뒀다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올라오면은 한 3% 5%씩 해서 빨리 끊어서 챙겨버리고 내가 3% 5%씩 30개 100개 챙기면 그게 다 큰 수익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 3%짜리 30개 50개 100개 찾는 것보다 10% 20%짜리 오르는 거 뭐 5개 10개 찾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식 투자하실 때 좀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TSMC가 증설 안 해도 올 겁니다. TSMC가 증설 안 해도 매수가까지는 올 거고요. TSMC가 증설한다라고 해서 뭐 특별히 더 올라가는 것도 없을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돌아가야 되고 지금 뭐 TSMC는 뭐 비메모리 파운드리 업체이고 또 거기에 관련된 뭐 반도체 이런 것들 소재를 좀 공급하는 회사이긴 하지만은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장 좋을 때도 반도체가 빠졌거든요. 지금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풀려가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시황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쯤 되어야 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하신 것 이상의 뭐 더 바라시진 마시고 일단 가지고 있는 것만 좀 그대로 가지고 가면은 충분히 수익 챙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내년 4분기,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나 좀 돌아올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 매수하는 것보다 지금 같을 때 매수하는 게 사실 더 좋아요. 수익도 더 잘 챙겨지고요. 훨씬 더 가져가는데 안정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거래도 없는 구간에 뭐 500원, 1000원 흔들리는 데서 투자자분의 심리까지 흔들릴 필요 없다라고 보고요. TSMC 증설 뉴스 안 보셔도 되시고 반도체 업체 전체적인 흐름상 뭐 4분기나 1분기쯤에는 좀 많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뭐 매수 싸게 잘 하셨으니까 지금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게 그대로 가져가고 너무 빨리 안 파셨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들 지금은 좀 부진하지만 올 4분기는 내년 1분기쯤에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천천히 보유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전략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의피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컴으로 시작하는 3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사진 힌트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두 글자와 관련된 이름 힌트인데요. 이제 일단은 첫 번째 사진은 여자분이 이제 이를 닦고 계시잖아요. 양치질 하고 계신데 이가 영어로 하면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칫솔은 땡땡 브러쉬라고 하고 또 치약은 땡땡 페이스트라고 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사진은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다 볼 수 있는 아이콘. 이제 에어팟이나 갤럭시 버즈나 그걸 연결하려면 저거를 켜야 되잖아요. 네. 블루 땡땡 해가지고 이 두 글자 짱 쉽게 나타날 수 있겠죠? 네, 뭐 아주 직관적인 두고요. 저도 네. 사실 생각했던 거는 두 번째 파란 색깔. 아, 그래요? 네, 저 친구 생각했었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네. 붕어빵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봤고. 붕어빵이요? 왜요? 그
그 붕어빵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 타이쿤. 예, 여기 게임 많이 하지 않았나요? 붕어빵 타이쿤이요? 네. 저 엄청 많이 했는데요. 그- 그게 여기 게예요? 그때 이게 모회사랑 같이 해가지고 있었던 게임이고 갑자기 생각날라 그래요. 네, 갑자기 그 로고가 그 네, 네, CM성이 네. 떠오르죠. 네, 떠올랐어요. 그 오프닝성이 또 떠오르고 네, 네, 네. 요즘에는 또 이제 야구 게임이 가장 이제 많고 그런가요? 실제로 야구를 좋아하시는 특히 3, 40대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컴땡땡 프로야구라는 게임을 좀 가장 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모바일 게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사실 뭐 대부분 아실 거고요. 사실 뭐 스마트폰보다 예전에 그 폴더폰이라는 네네. 슬라이드 폰으로 1, 2, 3 버튼 눌러가면서 게임했던 세대에는 더 네네네. 익숙한 이제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그쵸. 아마 이제 그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요즘 그런 핸드폰 겪어보지 않고 스마트폰만 썼던 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예전에 1, 2, 3 열심히 눌러가고 그 그럼요. 1, 2, 3에 있는 번호판에 번호 거의 지워질 정도로 많이 그쵸. 눌렀었거든요. 아주 이제 그때 한번 떠오르시면은 재밌는 기억도 많이 나실 테니까. 네네. 이제 그거 말고도 혹시 재미있는 게임 하셨던 거 있으면은 그것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왕년의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투지폰이고 폴더폰일 때 예. 그때 이제 저 붕어빵 타이쿤 하면서 영자를 엄청 눌러야 되잖아요. 손가락이 불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추억 있으신 분들 오랜만에 추억 되살리면서 또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오답들 재밌는 것들 무엇이든 좋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커버로 시작하는 게임주 세 글자의 종목이다라는 힌트 2차 힌트까지 이름 힌트까지 드려봤으니까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또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 확인해 봤고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99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인터파크 매수가 7,600원의 비중 5% 가져가야 할지 손절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야놀자 인수 소식이 나왔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을 했다 다시 한번 다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7,100원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분은 이제 좀 다시 약손실권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사실 뭐 야놀자에서 인수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시너지를 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고 그거는 뭐 야놀자나 인터파크 그 회사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이제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지금 벌써 기대를 해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요. 매수를 지난주에 하셨을 것 같아요. 7,600원이면. 그러면은 어차피 단기로 보셨잖아요. 이런 거 예전에 인터파크 정말 주가 세게 나갔고 이번에 좋은 이슈도 나왔으니까 좀 잘 가겠구나 하고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저희도 단기적으로 최근에 그 캔들 한 4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지난주 수, 목, 금하고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게 총 이게 하나, 둘, 셋 큰 거 4개 정도가 이제 보이실 텐데 처음에 이제 이슈가 나왔을 때 한 7,000원 정도에서 갑자기 이제 갭상승이 나오고 다음 날 이제 확정 소식이 나오면서 갭상승 이후에 이벤트 스물성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오늘 딱 떨어졌다가 반등이 좀 윗꼬리가 생기는 이 가격대가 얼마냐면은 그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그 가격입니다. 그럼 이 가격은 굳이 손절해야 될 가격은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가격 넘어가면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0원 오늘 종가 보고서 오늘 종가상 7,000원이 넘어갔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거래가 너무 많이 나온다 싶을 정도의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 손절하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 좀 아래 꼴이 좀 생기고 거래가 이렇게 많이 없고 7,000원 좀 잘 지켜준다라는 흐름이 나오면은 추미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대로 가져가 보면 뭐 매수가에서만 1, 200원 정도는 더 올라올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좀 접근한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 전혀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7,000원 가격만 좀 유의해서 보시고 목표가로는 한 7,800원에서 8,000원까지는 아직 볼 여력 남아 있으니까요. 그때 보시고 뭐 어제 이벤트 소멸성으로 빠졌지만은 조금 더 시간 지날수록 다시 저거 8,000원, 9,000원 회복할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하루 만에 물린 부분을 일단 좀 해소를 좀 하고 그다음에 좀 안정됐을 때 다시 한번 볼만한 게 또 이 M&A 시너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급적이면은 반등 나왔을 때 탈출하는 걸로 또 7,000원 손절가 지키는 것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등시 매도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7,000원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서 이 손절가 7,000원 잘 지켜주시고요. 목표가는 7,800원에서 8,000원 정도 잡아드렸으니까 흐름 보면서 잘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03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트론 매수가 9,830원에 비중 15%, 실적도 좋고 배당도 좋은데 이제 올라갈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파트론은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인데 올 상반기에는 좀 횡보를 거치다가 또 8월 달부터는 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8,750원 저점을 찍고 나서 지난주엔 좀 반등 흐름이 나왔고요. 오늘도 좀 아래꼬리 달리면서 9,3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반등 더 가능할까요? 네, 사실 예전에는 카메라 모듈로 해서 이제 네. 가장 좀 흥행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점점 많아져 가는데 주가는 좀 따라서 못 올라가고 이제 이런 좀 억울한 상황이 좀 나오고는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은 뭐 잘 나올 거거든요. 뭐 당연히 뭐 카메라 모듈 많이 들어갔고 물론 경쟁자들이 많이 생겼고 뭐 앞으로 뭐 실적이 전체적으로 뭐 그게 비례해서 늘어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분명히 좀 좋아진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또 이번에 삼성에서 핸드폰도 좀 잘 팔렸고 또 삼성과의 연관 관계가 좀 있는 종목이니까 아무래도 이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부 호조에 따라서 좀 같이 올라올 수는 있겠다라는 좀 생각은 좀 듭니다. 다만 이 주가라는 게 분위기를 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지금 뭐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 내려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뭔가 다이나믹하게 한 번에 좀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매수가 회복이 되면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비중 축소하고 조금 더 지금 모멘텀이 가까운 종목을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 일단 뭐 실적 좋고 배당 좋고 이거 다 누리려면은 내년 1분기까지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즉 그럴 만한 것들 아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가급적이면 뭐 10,000원 아래에서 좀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 그게 아니고 나는 정말 장기로 가져갈 거다라고 하면은 올해 4분기 주가 흐름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년 1분기에서 2분기까지는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 호조와 함께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워낙에 좀 오랜 기간 추세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반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면 10,000원 아래에서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 충분히 보유하실 시간이 있으시다면 내년 1, 2분기까지 보유하는 전략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6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성 매수가 3,850원에 비중 50%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비안 관련주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좀 거래량도 많이 나왔고 좀 변동성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3,57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손실 중이시네요.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들의 주가를 많이 반전시켰습니다. 특히 그런 종목들 보면은 정말 안 오르고 맨날 빠지는 종목들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 갑자기 막 반등이 나온다, 갑자기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리비안이라는 이름을 뉴스를 달고 네.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그래도 뭐 완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완전 뭐 허황된 얘기는 아니고 뭐 음성 인식 기반 인포테인먼트 장비를 이제 모듈을 좀 제공한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있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긴 해가지고 좀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3,800원에 비중 50%를 가져갈 만한 종목도 아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가지고 일단 지금은 리비안 관련돼서 주가가 좀 나오니까 가져가 보시되 이것도 인기 한번 줄어들으면 또 금방 빼거든요. 또 금방 빠지니까 저는 한 3,850원 안 돼도 지금 정도라도 좀 올라왔을 때 비중 조금 줄여놓고 좀 보시고요. 이거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승 나오면은 3,850원에서 끝날 게 아니고 4,000원, 4,200원, 4,400원까지 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줄여도 지금 조금 손절이어도 그때 더 충분히 더 많은 큰 수익으로 만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만약 여기서 다시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손절을 다 해버릴 거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이렇게 양봉 나왔을 때 비중 좀 줄여두시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추가 상승 나오면은 4,200원대 이상 추가 상승 안 나오고 리비안 관련주의 인기가 조금 식어간다라고 하면은 3,400원, 3,250원 정도 이 사이에서는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리비안 관련주 최근에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데 반해서 비중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격 전략 함께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47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정밀화학 매수가 95,000원에 비중 50%, 매수가까지 언제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늘 89,9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력난이나 에너지 관련해서 좀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좀 최근에 숨고르기를 하면서 좀 매수가가 높으신 측면이 있어요. 이분 다시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매수가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주식하면서 매수가는 내가 매수를 한 상황에서 정해지는 것뿐이고 주가는 매수가 전혀 신경 안 쓰고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이제 연연히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시청자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매수가 정도는 올라올 수 있을 만한 흐름을 좀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시간에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뭐 지금 뭐 매수가를 크게 이탈해가지고 뭐 저점 깨고 만 7만 원, 6만 원대 내려갈 만한 종목의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좀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롯데 정밀화학이 앞으로 좀 기대를 해야 될 거는 그린 소재예요. 그린 소재. 친환경 관련 소재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인 우상향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린 소재 관련돼서 이슈를 좀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매수가가 너무 높은 구간에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매수가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비중을 줄이는 게 일단 첫 번째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그 뒤에 그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더 이 가격이 10만 원대 위로 완전히 안착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때 더 사시는 게 낫고요. 그게 아니고 조금 이슈가 좀 지지부진하면서 8만 원 밑으로까지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면은 다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하기 위해서는 매수가 정도에서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상 뭔가 매수가를 크게 신경 써야 될 만한 정도의 주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시고 제일 기다리셔야 될 거는 그린 관련된 이 케미컬 관련된 뉴스다라고 좀 인지를 좀 하면서 매수가 오면은 비중 축소 정도만 다 팔까봐 사실 제가 무서운 거예요. 네. 다 파는 거 말고 비중 축소 정도 해가지고 천천히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유 의견을 제시해드렸고요. 집중해서 보셔야 할 게 친환경 소재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이 이슈가 좀 주목이 받으면 지속적인 우상향 추세를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 다만 지금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수가 부근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요. 차라리 10만 원이 안착됐을 때 그때 조금 더 사는 게 낫겠다는 전략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롯데 정밀화학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골수에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컴으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 컴투스입니다. 네. 컴투스 되게 낯이 익은 제 이름이고요. 일단 오늘 10.59%, 10.5% 상승이 나와서 좀 네.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차트를 보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10% 오르는 거. 10% 오르는 거 보이지도 않고요. 정말 뭐 16만 원, 17만 원 정도에서 10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11만 원 온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놓쳤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지금 어제나 오늘 아침에 산 사람이 정말 싸게 산 사람이고요. 네. 오늘 이후에 산 사람은 좀 가격차를 제시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오늘도 맞춰주신 분들 좀 소개를 해서 뭐 이렇게 좀 종목 받게끔 좀 도와드릴 거고 일단 오늘 매수가가 원래 10만 2천 원에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9만 4천 원이었는데 이게 사실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일단 11만 원을 잘 안착하게 될 경우에는 뭐 11만 원 내외에서는 뭐 매수 가능하시고 목표가는 뭐 사실 뭐 13만 원, 14만 원까지는 여전히 봐도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1조 3천억 정도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뭐 지금 위메이드가 4조이기 때문에 게임주들의 성장성은 추후에 좀 많이 봐서 뭐 앞으로 뭐 시가총액 뭐 3조까지 뭐 봐도 될지는 추후에 좀 제가 리뷰 시간을 좀 받아야 되겠지만은 지금도 충분히 좀 저가인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시고 다만 지금 사면 또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오늘 사면 좀 빠지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후에 첫 음봉 나오는 날에서 예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13만 원에서 12만 5천 원 정도. 손절가는 오히려 오늘 상승 나왔었으니까 9만 4천 원이 아니고 10만 4천 원으로 올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1만 원 안착하면 더 이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음봉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정답 컴투스 가격 전략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온 문자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639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컴투스 갑자기 추워서 적응이 안 되네요.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따뜻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갑자기 주말에 겨울이 왔어요. 네. 너무 춥지 않아요? 주말에 춥다라는 소식이 사실 지난주에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 주말 작정하고 집 밖에 한 발자국도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안 나가셨어요? 아예 한 발자국도 안 나갔습니다. 진짜 추웠어요. 네, 네.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니까 그쵸, 나왔다가 그쵸. 와 이거 오늘 코트라도 입었어야 됐나 이러고 출근했는데 정말요? 너무 추워가지고 네, 네, 아직까지도 네. 컨디션이 떨어집니다. 네, 지금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803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이분은 좀 게임비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올라서 컴투스로 가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한 조언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시가총액상 게임비는 아직 작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명확하게 또 코인원을 정확하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또 게임빌이기도 하거든요. 같은 지주사고 게임빌이 이제 다음에는 컴투스홀딩스로 이름이 바뀌긴 하는데 지금 당장에 게임빌 가지고 있으면은 그대로 일단 가져가는 게 좋고 후속에 이제 게임빌 정리하고 컴투스가 많이 안 올랐다 그러면 네. 그때 들어가셔도 안 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5691번님 같은 경우에는 또 야구 게임 잘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야구 게임을 하고 계시나 봐요. 하지만 아쉽게도 붕어빵 타이쿤에 대한 추억을 공유해 주시는 분들은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 다닐 때 네. 핸드폰이 금지였는데 가끔 저도요. 학교에서 컴투스 이 노래 들려가지고 너 핸드폰 갖고 나와 이런 진짜? 얘기가 가끔 있었거든요. 걸렸어요? 네, 전 아니지만 이제 네네. 그 노래 좀 자주 걸리는데 아. 아직 그때 그 얘기가 없으면 좀 아쉽긴 합니다. 아, 고등학교 때 추억을 또 되살리면서 또 저희끼리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을 오늘 이영정은 없어서 또 이야기를 화기애애하게 하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순서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에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 보시고 많은 정보들, 도움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우리 시장 장 초반에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줄여내면서 회복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 종목별로 개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낙폭을 크게 키우면서 2,990선까지 지금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빠르게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0.17% 내림세 기록하며 3,000선은 다시 회복합니다. 3,00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들이 오늘은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5천억 원가량 지금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그동안 시장을 바쳤던 기관들이 오늘은 매도폭이 큽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매도와 매수를 오가는 사이에 그렇게 폭이 크지 않다는 점 끝까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장 초반에는 좀 낙폭을 키우는가 싶더니 빠르게 좀 회복해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지금 상승폭을 좀 키워내면서 0.51% 강세 흐름 속에 99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쪽에서도 개인들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속에 개인들이 그래도 시장을 받쳐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콘텐츠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열풍에 이어서 지금 넷플릭스의 마이네임이 15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TV쇼 부문의 4위에 오르면서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여기와 함께 디즈니 플러스 한국 상륙도 있다라는 점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지금 여전히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네요. 저희 두 번째 지금 상한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KT알파 같은 경우도 디즈니와 함께 블랙핑크의 독점 계약을 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21%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게임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게임 관련주들이 메타버스나 NFT를 다시 안으면서 더 강세 흐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컴투스 같은 경우는 현재 메타버스 콘텐츠 밸류체인 기업에만 2,500억 원가량 투자를 했다라는 점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10%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위메이드도 NFT 사업이 부각이 되면서 4거래 연속
강세 흐름 보여주네요. 현재도 3%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철금속 살펴보겠습니다. 아연 가격이 간밤에 20% 이상 폭등하면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고려아연 3%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구산업도 5%대 상승세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어느 정도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한번 7만 원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97,700원 움직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